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이웃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실 분도 계실 거고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78 되신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30년을 한 동네에서 사신 분이죠.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든든한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1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 김미선 씨는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사상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도 공손하게 잘했고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케이크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예요. 제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나 봐요. 박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한테 늘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면서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박 할머니는 곧 알게 됩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을 관리하게 된 건 한 3년 전쯤이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은행 가기가 힘들다고 하자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은행 업무 다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박 할머니는 통장과 도장을 며느리한테 맡겼습니다. 처음엔 잘 보고했습니다. 공과금 나갔고 병원비 나갔고 생활비 나갔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고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자동이체로 되니까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얼굴엔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도 뭐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백화점 세일 때 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옷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엔 차였습니다. 아들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신기했습니다. 요즘 부업도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며느리가 돈을 잘 버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고 자기도 잘릴지 모른다고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미선이한테 말했어? 말했지. 근데 자기가 돈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며느리가 든든하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까요? 박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낮에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다가 며느리 방에서 들리는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 돈은 내일 입금해 줄게. 시어머니 통장에서 빼면 돼. 어차피 본인은 잘 모르니까. 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전화할 때, 컴퓨터 할 때, 어디 나갈 때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들이었죠. 그것도 하나씩 2개씩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참다 못해 아는 동생한테 부탁해서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다녀온 겁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 정리를 해주는데 박 할머니는 그만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3천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5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200만 원씩, 많을 땐 300만 원씩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은행 직원이 물었지만 박 할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분노했습니다. 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횡령이야, 횡령. 하지만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신고하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하게 되는 걸까요? 동네에 소문이 나면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박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답답해했지만 언니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들, 공손한 인사들.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빼내면서도 죄책감에 더 잘해준 걸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요. 아들한테 말하려면 확실한 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발뺌을 못하니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사흘간 제주도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결혼기념일 여행이라면서 호텔도 예약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돈으로 여행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편히 쉬세요. 냉장고에 반찬 가득 만들어 놨어요. 며느리는 출발 전날까지도 다정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저 고맙다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나선 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사라지는 걸 확인한 박 할머니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온갖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숙박비. 모두 최근 2년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엔 남자 옷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꼼꼼하게 적힌 장부였습니다. 시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용처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백, 골프 회원권, 남자친구 생일 선물. 박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작하셨나요? 며느리에게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박 할머니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믿고 있는데 그 아내는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돈으로요.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수첩과 영수증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들도 스마트폰 쓸 줄 압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배웠거든요. 사진을 다 찍은 후 박 할머니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요. 아는 분 소개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직업 명백한 횡령입니다. 게다가 간통의 증거도 있으니 이혼 사유도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이혼까지는 원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다만 자기 재산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며느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이십니다.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박 할머니는 혼자 집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제주도에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며느리 얼굴을 보니 속이 뒤틀렸지만 박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박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단히 옷을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동생이 함께였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며느리 명의로 된 통장을 전부 해지했습니다. 대리인 등록도 취소했습니다. 돈은 박할머니 명의의 새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통장은 며느리가 모르는 다른 은행에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박할머니 명의로 된 작은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세가 나오는 소중한 재산이었죠. 며느리는 이것도 나중에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그 상가를 아들 명의로 바로 증여했습니다. 세금이 좀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지키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로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수익자를 며느리에서 아들로 변경했습니다. 보험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3천만 원쯤 되는 종신보험이었거든요. 모든 절차를 마치자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지쳤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손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잘했어. 이제 마음 편히 쉬어. 동생이 박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사도 수고했다며 인사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온 건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가방을 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특산품이라면서 한라봉과 옥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저희 너무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박할머니는 그저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오랜만에 좋아 보였습니다. 박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녀석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화요일 아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시어머니 통장이 전부 해지되어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황급히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본인 요청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통장이 왜 해지된 거예요?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며느리를 차분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알아서 정리했어. 이제 내 손은 필요 없어.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불안함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방에서 가져온 수첩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다 알아. 3년 동안 내 통장에서 빼간 게 얼마야? 한번 계산해봤니? 5천만 원이 넘더라. 그 돈으로 내 남자친구한테 선물도 사주고 명품도 사고 좋은 데서 놀았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명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내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마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겁니다.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의아해하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할머니는 아들한테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통장을 빼돌린 것, 남자친구가 있는 것, 모든 증거가 다 있다는 것.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 싸. 딱 2마디였습니다. 며느리는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겨났고 이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횡령한 돈도 일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남자친구한테 준 선물들도 다 증거로 제출했죠.
아들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요. 박 할머니는 이제 자기 재산을 아들 명의로 다 옮겨놨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재혼하더라도 이번처럼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박 할머니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도 만들어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댔지만 지금은 박 할머니를 대단하다고 칭찬합니다. 78 나이에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했다는 게 놀랍다면서요. 나이 먹었다고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 돈은 내가 지켜야지. 박 할머니는 이제 당당합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착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재산은 스스로 관리하고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박순자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78의 나이에도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찾은 그 용기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